뭐 저 수행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얘기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, 이제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 좀 뭐 관련된 얘기들, 그 뭐 기본 내용만 가지고 또 그 다 되는 건 아니니까, 그것도 뭐 관련된 얘기들 또 속에도 또 교훈이 많이 있는 거니까.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뭐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 뭐 할 만한 게 있으면은 뭐 하면 되는 거 없고, 그 흔히 이제 그 깨달음을 굉장히 그 황홀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죠. 마치 궁극의 이제 어떤 상태인 듯이, 뭐 더 비길 데가 없는 듯이,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마치 그 천국 같다는 듯이,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많이 하죠. 그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 혹할 정도로 마음 때문에 맨날 속상하고 막 마누라하고 싸우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 때문에 참 힘들어 할 때,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혹할만하게 깨달으면 정말 황홀하다, 정말 뭐 한없이 평화롭다,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,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완전한 평화, 완전한 쉼,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또 사실이기도 하고, 실제로 그런데, 이제 막상 이제 그쪽에 이제 마음에 있다가 그쪽으로 마음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, 이제 그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그 순수 의식 상태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뭐 한동안 황홀하죠. 내 몸에서 빛이 팍 나오는 듯한 환한 느낌. 왜 선전에도 그런 거 나오지, 무슨 이제 빛의 캡슐이 쫙 내를 감싸고 보호막이 딱 면역막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환하게 빛나는 듯한 느낌. 실제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두려울 것도 없고, 어둠 속을 걸어가도 내 몸에서 번쩍번쩍 빛이 팍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래서 그런 묘사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, 실제로 그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, 정말 그 순간에는 목이 날아가도 정말 인식을 못할 정도로,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, 다 바로 죽어도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의식 충만한 상태가 이제 되죠. 그래서 그런 그 황홀한 묘사들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, 이제 그 상태로 쭉 있어 보면은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음속에서 워낙 이제 막 고생하고 막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, 이제 특전사가 훈련을 가가지고 한 6개월 막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굴렀어. 6개월 동안 훈련을 산악에서 그 한겨울에 막 하루 2-3시간 자면서 뱀 잡아 먹으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막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. 한 달 동안 훈련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해라. 이러면 처음에 한 3일은 막 꿀맛이겠죠. 꿀맛인데, 그것도 한 3일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없죠. 이제 잠도 잘 만큼 잤고, 이제 피로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,
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. 그 순수 의식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편안하고 좋긴 한데, 그게 뭐 또 별다른 의미도 없다고, 그게 그냥 거기에 있다 하는 것 뿐이지, 또 뭐 별다른 재미도 없고, 그 이제 좋기는 한데, 굳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는 있는데, 굳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존재가 이 현상계를 만들어낸 이유를 좀 이해를 하게 되죠. 아, 이게 존재가 심심할 만도 하다.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존재는 별 불만은 없는데,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, 그럼 별 재미도 없고, 어차피 힘은 남아 있는 거고, 에너지는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, 그 에너지로 이제 이걸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이해를 하게 되죠.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도 그 상태로 한 달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더 바랄 것도 없고, 이제 좋기는 한데, 별 또 의미도 없다 이거지. 맨날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다시 이 현상계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죠. 다시 이제는 내려가도 현상계 속으로 들어가도 예전같이 그렇게 현혹돼 가지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럴 건 아니니까, 그럴 위험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움직여도 늘 뒤에 큰 눈이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되고, 다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죠. 어차피 거기 있어봐야 별 할 일도 없으니까. 세상을 다시 보면은, 예전에는 내가 개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세상에 싫은 것도 많이 있었죠.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, 자동차 매연이라든지, 어디서 강도라든지, 어떤 질병이라든지,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. 좀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. 예전에는 개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, 이제는 내가 개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, 그리고 누구나 다 개체가 아니죠. 누구나 다 개체가 아니고, 이게 다 우리가 캐릭터만 안에 집어넣어 놓고, 우리 실체는 다 밖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, 그 안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죠. 그렇게 보지를 않고. 그래서 이제 저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, 마치 이제 연극을 보는 듯한,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악역이 좋은 놈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란다고 해서 그 악역을 미워하지 않듯이, 저 친구가 자기 역할을 참 충실히 잘 하는구나, 이렇게 하듯이, 현상계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현상계를 다시 보면은, 매연은 매연대로 또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, 살인자는 살인자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, 이건 나쁜 거, 이런 분별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.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.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, 각자 역할일 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, 세상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는 일에, 그 일의 현상에 몰입해서 보지 않게 되고, 편안하게 전체적으로, 이쪽에서 검은색이 몰려오고, 이쪽에서 흰색이 몰려가서, 전쟁을 하는데, 참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. 어차피 지금 각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각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, 한번 저렇게 해서 한번 또 푸는구나. 이제 그런 경기를 보듯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고, 그래서 이제 그 개체 하나하나, 옛날에는 전부 가치 개념으로 보죠. 이제 개체로 있을 때는, 요거는 좀 좋은 거, 요거는 좀 안 좋은 거, 요거는 좀 쓸모 있는 거, 요거는 좀 쓸모 없는 거, 이제 요런 개념으로 보죠. 개미 같은 거 별로 의미 없죠. 자동차는 좀 의미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이거지. 미생물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죠. 어디 한 1,000만 원짜리 큰 육송 이런 거, 소나무 이런 거나 있으면, 저 돈 되겠다 이러고. 전부 그 안에 있었지. 예전에는 그걸 전부 가치 개념으로 전부 다 봤었는데, 이제는 동등한 가치로 보게 되죠. 어차피 다 캐릭터니까. 어차피 다 캐릭터이기 때문에,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,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, 이게 다 소중하게 느껴지죠. 전부 캐릭터니까.
캐릭터니까 소중하면 다 소중하고 의미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거니까 그 세상을 볼 때 이제 그런 눈으로 보게 되죠. 아, 참 이것도 참 좋다. 돌멩이도 참 좋다. 아, 이 개미도 참 좋다. 야, 이거 뱀은 또 이렇게 다리가 없이 또 이렇게 기어다니는구나. 야, 이거 참 재밌다. 모든 것에서 다 의미를 찾아내게 되죠. 옛날에는 이제 그 가치 개념으로만 찾아냈었는데, 이제는 그냥 그것 자체의 가치. 아, 요건 이래서 참 좋구나.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각자 의미가 있어서, 필요가 있어서 이 현상계에 생겨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, 그래서 이제 다 인정함으로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사랑하게 되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건데, 그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다시 마음이 생겨나죠. 이건 뭐 감각 자체가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지만, 우리가 나와서 뭘 하나 보는 순간에, 감각하는 순간에 그 감각은 바로 마음이 된다는 건 이건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열리고 나면은 그게 생기자마자 떠내려간다.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지.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마음 생겨나죠. 마음 생겨나고 개중에는 이제 그걸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추락하는 사람도, 그 사이비들이 그런 사람들이고, 다시 추락하는 사람도 생겨난다고. 근데 이제 대체는 이제 조금 쌓았다가 이제 자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, 문만 열면 싹 쉽게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씻어내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뭐 편안하죠.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,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, 깨닫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즐길 수가 있는 게, 일반인은 그 안에서 마음이 쌓였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방이 두 개가 되는 거지. 깨닫고 나면은 깨닫고 나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겪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. 마음을 조금 모아두는데, 조금 어느 정도 이상 온다 싶으면은 자기 원래 방, 투명한 방, 텅 비어 있는 방, 그 방으로 옮겨가 버린다, 그지? 그 방에 있다가 심심해서 세상으로 나왔으니까, 여기 있다가 조금, 버겁다, 조금 이제 피곤해진다 싶으면 그쪽으로 싹 옮겨가 버리면 되는 거죠. 근데 마음방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옮겨갈 방이 없죠. 그래서 이 안에서 힘들게 된다고, 시달리게 되고,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,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인데 안 쓸 수도 없고, 쓰자니 마음이 쌓이고,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대끼게 되죠. 그런 반면에,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아서 텅 빈 방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,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껏 활동을 하더라도, 맛있는 거 먹고, 이자들도 만나고, 똑같이 하더라도, 그래서 마음을 좀 쌓더라도, 언제든지 이쪽 방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세상을 훨씬 더 자유롭게, 훨씬 더 크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깨달음이 황홀하고 절대의 가치고 이런 건 별로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지만, 그렇게만큼 또 황홀하고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, 그 방을 얻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, 훨씬 더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다는 그 가치, 그게 오히려 더 크다. 그런 얘기죠. 어쩌면 그게 진짜 황홀한 가치죠.